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 교수님 모시고 심전도 강의, 재밌는 심전도 강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이거 제가 리폴라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댓글 보니까 다들 어려워하시고 질문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하면 어렵고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요거만 한 장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한 장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그림만큼은 이해를 하고 가겠다라는 일념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정상을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QRS는 벤트리클의 디폴라레이션, 그리고 TAV는 벤트리클의 리폴라레이션인데, 이거는 양전화, 음전화인데 이게 왜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유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선이 엔도카디움입니다. 그러니까는 심장의 안쪽 근육이겠죠. 예,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 층이 있는데 안쪽 여기가 이제 엔도카디움이 되고요. 바깥쪽 여기가 이제 에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뒷볼일 때는 엔도에서 에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렇게 반에서 밖으로. 그리고 리폴은 음이인결하지만 에피에서 엔도로, 밖에서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전극의 입장에서는 음전하긴 하지만 음전화가 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심전도에서는 양전화로 표현된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제가 이 내용은 보충 강의도 준비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RBBB, ABB 때도 똑같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appropriate TAV 인버전의 말도 있고 이스케믹이란 말도 있고, 이게 강의마다 틀린데, 이게 뭐 1차성, 2차성, 아니면 뭐 appropriate, 아니면 뭐 그냥 패솔로지, 이런 말을 이렇게 막 섞어 쓰거든요.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그래서 우선은 이스케미아를 한번 처음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이스케미아는 이 안쪽부터가 이제 오겠죠. 왜냐하면 피가 이렇게 코로나리 아테리가 밖에서 안쪽으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안쪽에 더 취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저리가 오게 되면 엔도카디움의 이 실선이 실제로 짧아지게 됩니다. 액션 포텐셜이. 그러면 안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기본 전제였던 실선, 점선, 점선, 실선이 실선, 점선, 또 실선, 점선이 돼요. 결국은 방향이 같은 거예요. TAV 콘코던스가 일어나는 거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음전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한다 그랬는데, 방향이 같으면은 이때는 결국은 전하량만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양, 여기는 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케미아라고 하는 거는 산소 부족, 영양분 부족입니다. 근데 코로너리 아터리, 그러니까 즉 혈관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리 있는 요 놈이 이쪽이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제대로 산소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리폴라라이제이션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엔도가 원래 검은색이었는데요. 여기도 검은색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레퍼런스로.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짧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디폴, 리폴의 방향이 반대로 갔었는데 디폴, 리폴의 방향이 똑같이 가면서 T웨이브는 뒤집어지게 된다. 이런 설명이죠. 네, 여기까지는 많이들 강의도 많고 많이 그림을 많이 보시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LVH, HCM, WPW 이런 게 있었을 때 T가 그때도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고, 대부분 논문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리폴라레이션의 디스터번스, 리폴라레이션의 딜레이란 말을 써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심장이 두꺼워졌을 때 이쪽 벽이 두꺼워지게 되면, 나중에 그림 그려주실 거죠. 예. 두꺼워지게 되면 실제로 디폴이 말고 리폴이 엄청 뒤로 밀립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은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훨씬 두꺼워지는 거죠. 뭐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그죠, 그죠. 여기가 엔도, 여기가 에피. 그러면은 리폴이 여기서 이제 에피에서 엔도로 요렇게 이제 간다. 근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냥 봐도 이렇게 가는 거랑 너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랑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게 엔도와 에피의 간격 시간차가 왕창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 점선이 어떻게 되냐면 뒤로 확 밀리는 꼴이 되거든요. 음. 액션 포텐셜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선, 점선, 점선, 실선이 이게 확 뒤로 밀리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점선, 실선, 안쪽 실선, 바깥쪽 점선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이거는 이스케마 같은 경우에는 엔도카디움의 액션 포텐셜이 짧아지는 그런 패스올로지인데 LVH나 HCM, WP 같은 경우는 머슬 탈스 경우는 두꺼워지는 시간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인데 뒤로 밀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럴 때도 똑같이 방향이 같아지기 때문에 전화만 발령된 T웨이브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쭉 뒤로 밀리는 겁니다. 얘가 이제 엔도카디움, 에피카디움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점선이 지금 이 점선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선을 여기서 그냥 제가 한번 뒤로 밀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점선을 여기서 그냥 요만큼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T 웨이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과 뒤, 그러니까 이스케미아와 이 LVH, HCMP 이런 경우는 기전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T가 뒤집어지는 걸로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WPW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이때도 WW라는 건 이제 다른 용어로 프리 익사이테이션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빠치크를 타는 게 아니고 머스를 탑니다. 왜냐하면 새끼래동. 그러면 우리가 꼭 어떤 거를 발현이 똑같냐면 LBBB일 때 레프트 번들이 오는 것처럼 그때도 디스카운트가 똑같이 생겨요. LBB의 디스카운트 V6처럼. 예,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LBBB를 말씀드릴 때 T웨이브가 인버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번들 브랜치가 블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머스를 통해서 자극이 전도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반대로 돼서 이 T웨이브가 뒤집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WPW라고 하는 거는 셋길이 있는데 이 셋길이 연결이 근육으로 되는 겁니다. 전도기로 되지 않고 근육으로 되기 때문에 근육으로 이렇게 셋길로 왔으면 근육으로 다시 전도가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T웨이브의 인버전이 같은 맥락으로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케이스 몇 개 준비할 텐데 보시면 LVH도 그렇고 이게 좀 다른 게 그 HCMP 그러니까 하이퍼트로픽일 때도 이게 에이펙칼이라 그래서 그 심장의 끝에 에이펙스만 두꺼워지는 경우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V5, 6 그쪽 끝에 왼쪽에 있는 끄트머리만 T가 뒤집어져요. 예, 그러니까 에이피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심장의 완전 끝부분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얘기하면 그 심장의 그 흉부 리드 전극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V1, 2, 3, 4, 5 이렇게 심장을 돌아가면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V4, V5, V6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이펙스 요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쪽이 많이 두꺼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에이피칼 HCMP는 그러면은 이쪽에 리드 V5, 6 여기에서 재분극의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요런 소견 알고 계셨으면 그렇구나 하실 텐데 어쨌든 그렇게 좀 연결지어서 우리 항상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퓨저하게 지금 septum까지 두꺼워지면 그때는 V1부터 6까지 쫙 디퓨저하게 T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개의 차이는 전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T 모양이 달라요. 이스케미아 때는 대부분 시메트릭하여요. 그리고 이런 리폴라레이션의 그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T 모양이 이렇게 에시메트릭하게 원래 에시메트릭한 모양이 그대로 뒤집어진 형태를 나타냅니다. 네, 사실은 이 그림을요 김 교수님이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김 교수님이 이 밑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거 김 교수님이 그려주신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그렸는데요. 김 교수님은 여기 보시면 이거 시메트릭한 걸 잘 표현해 주셨죠. 여기는 원래는 시메트릭한데 에시메트릭하죠. 예, 맞아. 에이시메트릭한데 여기 시메트릭하게 뒤집어지고 여기는 에시메트릭. 제가 근데 그 부분을 좀 놓쳤어요. 제가 잘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지 모르고 그냥 그림만 좀 잘 보이게 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제가 다시 그린 거라서 요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으로 요거 한번 좀 보시고
잘 안 보이지만 김 교수님이 또 열심히 그려주셨기 때문에 요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 또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가 이런 설명을 좀 하게 되면 나중에 심전도를 볼 때마다 이게 왜 뒤집어지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에이시메트릭한 게 이스케미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흔한 게 어때냐면 그 신경외과 환자들입니다. 헤모레이지라든가 스트로크가 와서 그런 환자들은 리드에 그냥 많은 리드에 디퓨저하게 T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T가 시메트릭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헤모리지. 그렇죠. 브레인 헤모리지도 마치 MI 같은 그 ST 체인지도 올 수 있고 T 웨이브도 바뀔 수 있고, 그런데 그때도 패솔로직한 걸 시사하는 시메트릭하게 요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요런 경우는 에이시메트릭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전도의 어떤 길이, 딜레이죠. 딜레이겠죠. 예. 지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뭐 그냥 얘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그런 또 주옥 같은 지식들이 팍팍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아주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뭐 추가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잘라야겠습니다. 예, 케이스를 오늘은- 준비할게요. 다음에. 예, 다음에는 또 요 T-웨이브 인버전에 관련된 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주제와 연관된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